자, 잘 쉬셨습니까? 네. 힘드시죠? 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다시 말하지만 떠난 배에 대해서는 손 흔들어 봐야 그 배는 절대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022년 11월 29일 1시 16분은 우리 인생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선생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네. 다가올 2022년 11월 30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대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현명한 삶인 거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물론 반성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 반성을 하는 목적도 뭐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의 적응 현상으로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과거를 반성하는 거잖아요. 그쵸? anyway,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8번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학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해요. 그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읽기를 잘해야 돼요. 이 문제가 특히나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anyway, 자, 이 문제는 무엇을 낸 문제였냐면 일단 첫 번째, 자, 스포츠 사회화 이론을 냈고요. 개인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면 스포츠 사회화 이론은 지금까지 개인차 이론이란다. 그쵸? 사회학습 이론만 출제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그쵸? 중거집단 이론을 처음으로 출제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런 것들은 기출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즉 기출 옆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준비를 나름대로 하셨던 분들은 맞추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기출에서 좀 벗어난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셨나요? anyway. 네, 맞추셨으면 좋고요. 당연히 좋죠, 맞추면. anyway. 자, 그 다음에 뭘 얘기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네. 이건 단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물론 책에는 다 있어요. 책에는 물론 다 있습니다. 근데 출제가 되지 않았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판단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전위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탈의 구조적인 근원을 썼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요거 두 개는 기출과 벗어난 문제였고 요거 두 개는 기출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꼭 맞추셔야 되는 건 요거 두 개는 꼭 맞추셨어야 해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글을 읽어보시면 이 학생이 탁구에 흥미가 되게 많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가입해서요.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뭐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냐면 활발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단 통한 사회화가 맞는 거고요. 태도가 변화했어요. 그 태도의 변화를 이룬 기제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기출에 나온 것처럼 역할 행동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문장이에요. 친구들의 가치와 태도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등 탁구에 반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적응한다라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굳이 말하자면 똑같이 동조 행동이 의미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여기에 이 말이 메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친구 등등의 또래 집단에 해당되는, 그쵸? 청중 집단이 보이는 행동, 태도를 자신이 따라야 한다라는 충고로 삼은 겁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정 관리하고 총무 역할을 했고요.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anyway. 그래서 보시면 총무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행동에 형식적인 기대를 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메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건 공식적인 단계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문장을 읽은 결과 이 공식적인 단계를 의도하고 문제를 출제하셨다, 지문을 쓰셨다라는 것들이 조금 느껴져요. anyway. 그래서 요 역할을 하려고요. 여기에도 보면 동조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렇게 써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학생 보면 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스스로가 되겠죠. 그래서 자, 어떤 게 전이가 더 잘 이루어집니까? 네, 스스로 참여했으니까 이게 훨씬 더 잘 이루어집니다. 스스로 참여하지 않고 비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전이가 좀 더 잘 일어납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일탈의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지금 문제의 패턴들을 보시면 전부 다 이걸 먼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먼저 주죠. 즉 이런 것들을 오픈해주고 있죠. 이거 중에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골라 써보세요. 라는 성질의 문제인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춰내려면 또는 이런 것들을 맞춰내려면 일단 이 내용이 머릿속에 뭐 해야 합니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 즉 제가 늘 표현하듯이 몇 개분의 하나를 골라 쓰라는 거예요. 4개 중에 하나를 골라 쓰세요. 라는 문제인 거죠. 그런 성질의 것이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맹목적으로 넣지 말라는 거예요. 얘와 얘의 차이, 얘와 얘의 차이, 얘와 얘의 차이를 아시려면 이 문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그래야 몇 개 중에 하나를 골라 쓸 수 있어요? 4개 중에 하나를 골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그래서 순간 저는 이 문제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과연 이거와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실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와 이거면 어떡하지? 라고 되게 고민했거든요. 문제를 읽으면서도. 그런데 이거와 이거는 주시지 않고요. 이걸 주셨어요. 무엇을 왜 제가 이렇게 지금 웃으면서 말하냐면 기출은 명확하게 준다라는 걸 다시 한번 시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만약에 양립 불가능한 가치지향이랑 그 다음에요 가치 및 규범과 성공 강박 간의 불일치 만약에 저 문제를 주었다고 하면 논란이 되게 많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수님들께서도 출제하실 때 와, 이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역할 갈등을 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그냥 추측을 좀 해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Anyway, 자, 그냥 여기 있는 문장을 그냥 그대로 쓰신 거예요. 잘 보세요. 운동선수는 일반 학생으로서 빠지지 않고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기대하는데 운동선수로서도 시합에 승리하기 위해 열심히 해야 합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냥 이 지문을 그냥 그대로 쓰신 거죠. 학생으로서 그 다음에요. 어디 갔습니까? 선수로서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뭐 라고 우리는 답을 쓸 수밖에 없는 거네요. 역할 갈등이라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주는 게 기출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돼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Anyway, 자, 그렇게 풀어내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물론 2개는 기출과 관련이 없었지만 이 나머지 2개는 기출과 관련이 있었으니까 반드시 꼭 실수하지 않고 맞추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건 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사회학은 글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요. 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자, 심상 이론을 첫 번째 냈고요. 그 다음에요. 자, 이걸 냈고요. 그래서 선명도와 조절력 둘 중에 하나 골라 썼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불안. 자, 이걸 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걸 감소하는 방법을 쓰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총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거죠. 됐나요? 자, 이것도 다 마찬가지 기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읽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걸 내신 거죠. 물론 이거 단독으로 문제를 출제하신 건 없지만 하나 보여드리면, 자,
지도사 문제에 계속해서 등장했던 거예요. 지도사 문제에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anyway. 그래서 이렇게 출제를 했던 거예요. 올해 문제에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극 조건과 그거의 결과에 따르는 반응. 그래서 중요한 말은 상황 조건과 그 상황에 해당되는 결과로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를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책을 잘 읽어보시는 바와 같이 무슨 전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네, 반응 전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확인하시는 바대로 잘 보세요. 자,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 무슨 전제? 그렇죠. 자극 전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전제는 당연히 무슨 전제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반응 전제가 되는 거겠죠. 당연히 반응 전제가 되는 거겠죠. 그쵸?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가 중요한 거죠. 이 이론에서는 두 가지 전제를 모두 포함한 심상을 했을 때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상의 땡땡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문장을 확인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해당되는 걸 그냥 쓰라고 했지.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제가 9월, 10월, 11월 달에 모의고사 때 한 문제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선명도와 조절력을 어떻게 구분합니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질문하셨던 게 아직도 생각나요. 그쵸?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보면 타석에 들어섰을 때 심장이 아주 빠르게 뛰고 삼진을 당할까봐 긴장했어요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긴장한 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디귿은 지금 무엇을 많이 느끼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 불안 중에서도 지금 이거는 생리적인 거고요. 이건 행동적인 걸 의미하는 거죠. 긴장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불안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런데 얼굴을 다쳤어요. 왜 다쳤느냐? 투수가 던진 공에 공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가 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입스라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좀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잘 보세요. 행동주의 치료 과정에서 볼패, 이것도 기출이니까 그냥 쉽게 답을 쓰셨을 텐데,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타석에서 섰는데 아프지 않은 탁구공, 테니스공, 야구공 순으로 먼저 던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이게 모범 답안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고요. 그냥 무조건 이런 학자가 등장했으니까 이거야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왜 라고 자꾸 물어야 한다고요. 왜 이게 답이에요? 왜 이게 모범 답안인 거죠? 라고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체계적인 둔감화라고 하는 건 가면 갈수록 그렇죠? 불안 반응 대신에 이완 반응을 제시해야 됩니다. 라는 걸 우리는 확인했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문들 때문에 이건 그렇죠? 체계적인 둔감화. 만약에 이걸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학자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문장만 보고서는 맞췄어야 한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썼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각성이나 불안을 낮추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쵸? 자, 그러면 기출을 잠깐만 보고 갑시다. 기출을 잠깐만 보고 가자고요. 우리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이렇게 확인했었으니까. 됐습니까? 됐어요. anyway. 그래서 무엇입니까를 얘기하고 있죠. 보세요. 올해 문제잖아요. 올해 문제잖아요. 낮은 불안 유발 상황에서 극도의 불안 유발 상황까지 단계적으로 목록화한다, 제시한다, 가장 높은 단계로 간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니스공 뭐 해서 야구공까지 갔었잖아요. 그쵸? anyway. 그래서 정답이 뭐냐? 네, 둔감화를 썼던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내년에 시험 보실 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내년에 시험 보실 분들은 지도사 문제 또는 관리사 문제도 눈여겨서 잘 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물론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서부터 겁먹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관련성이 있는 문제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해하셨습니까? anyway. 자, 똑같은 걸 의미하는 거네요. 올해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체계적인 둔감화는 우리가 이렇게 제시했던 거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anyway.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설명하고 싶냐면 잘 보세요. 글을 잘 읽어보세요. 밑줄 친 디귿 상황에서 라고 했으니까 아까 어디에 들어섰답니까? 타석에 섰을 때 불안 증상들이 등장했었어요. 자, 그 불안 증상을 가기법을 적용할 때 기대되는 심리적인 효과를 쓰는데 자, 중요한 건 요 학자예요. 자, 이 학자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 학자라고 하는 스필버거라는 학자는 어떤 검사지를 소위 말하면 좀 만들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개발했냐면 이런 검사지를 개발했어요. 근데 이 검사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무슨 불안? 네,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의 검사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왔어요. 동시에 관찰할 수 있고 각각의 20문항씩 40문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성 불안은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상태 불안은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이해하셨습니까? 하지만 이 스필버거라는 학자가 개발한 상태 특성 불안 검사지라고 하는 건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무슨 차원이랍니까? 네, 단일 차원이래요. 그 단일 차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하지 않았답니까? 네, 인지와 신체 불안을 구분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인지와 신체 불안을 구분한 건 뭐냐? 다차원 도구라고 우리 표현했고요. 제가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처럼 마튼스라는 학자가 구분해 놓은 것처럼 경쟁 상태 불안 검사지라고 하는 우리 요거 등장했었다고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자,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 19년도에 신체 불안, 인지 불안을 썼던 거라고요. 그쵸?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검사지는 신체 불안과 인지 불안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 거고요. 검사지고요. 이 불안 검사지라고 하는 건 단일 차원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단일 차원이라고 하는 게 상태와 특성 불안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스필버거라는 학자가 제시한 불안 두 가지 개념 분류에 근거하여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검사지 자체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을 측정하려고 하는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특성을 측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상태를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상태 불안이 얼마나 많은지 많지 않은지를 검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디에 들어섰답니까? 네, 야구에서 타석에 들어섰다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경쟁적인 스포츠 상황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무슨 불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당연히 상태 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anyway. 그래서 이 불안을 뭐 할 수 있다? 낮출 수 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검사지 자체는 특성과 상태 불안을 측정하는 검사지인 건 맞아요. 저분이 개발한 거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주신 게 아닐까라고 그냥 유추해 봅니다. 의도는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상황을 놓고 보자면 그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경쟁적인 스포츠 상황이라고 하는 야구에서 타석에 들어선 상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 상태 불안을 뭐 할 수 있다? 낮출 수 있다라고 의도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네, 자, 가겠습니다. 자, 얘는 무엇을 출제한 거냐면 자, 운동 생리학을 측정한 거고요. 그 운동 생리학 중에 무엇을 측정한 거냐면 출제한 거냐면 에너지 대사를 출제하신 거예요. 에너지 대사를 출제하신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죠. 근육세포에 ATP를 저장하는 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자, 여기까지는 그냥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문장은 이거네요. 이걸 맞출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 나오면 항상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프 나오면 무엇과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X축과 Y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X축은 지속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Y축은 생산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는 거고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anyway, 자,
가 과정의 에너지 시스템은 땡땡땡 시스템과 해당 과정으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 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과정이라고 쓰는 거예요? 네, 무산소성 과정이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 나는 당연히 무슨 과정이라고 써야 하는 겁니까? 유산소성 과정이라고 써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 기억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은 뭐라고 써야 합니까? 네, 당연히 뭐 인원질 과정이겠죠. 아니면 ATP PC 라고 쓰시던가.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인원질 과정에서의 속도를 조절하는 효소는 크레아틴 키나제이며,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제는 뭘 물었냐면 효소를 물었네요. 해당 과정의 속도를 조절하는 효소는 여러 가지가 있죠. 기타 등등 뭐 젖산 탈수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뭡니까? 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약자로 불렀던 거죠. 이해하십니까? 뭐 헥소키나제도 있을 거고요. 이해하셨어요? 어쨌건 뭐 그런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걸 쓰라고 했죠. 근데 문장에서 보세요. 대표적인 걸 쓰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걸 쓰셔도 전혀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요? 대표적인 걸 쓰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네, 어쨌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있는 걸 그냥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대표적인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상과당 분해 요소가 좀 대표적인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요. 모든 에너지 시스템에서 ATP의 변화는 속도 조절 효소에 영향을 준다. 이런 문제는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늘 표현해 드렸듯이 자, 그래서 얘는 촉진하는 물질들, 얘는 억제하는 물질들. 그래서 촉진하는 물질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억제하는 물질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네요. 즉 다시 말하면 억제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쵸? 효소의 그림이 없나요? 아, 없네요. 자, 효소라고 죄송해요. 자, 효소라고 하는 친구는 어디와 어디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온도하고요. 하나는 수소 이온이에요.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적정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자, 얘도 적정 수준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죠? 얘가 지금 많대요, 적대요? 많대요. 그러면 효소의 활성도는 뭐 하는 겁니까? 당연히 증가합니다. 라고 우리는 썼었네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네,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요. 나 과정에서는 A 구간과 B 구간의 주요 대사가 중요한 단어는 요거죠. 다르다. 조금 헷갈리게 주신 거는 같아요. 문장에서. 그렇죠? 네. 그런데 뒤에서 명확하게 다르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이쪽 앞쪽 구간에는 당연히 에너지 1은 탄수화물이고 얘는 지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anyway, 이거는 뭐 그렇죠? 지속 시간에 따라 주요 대사의 에너지 공급원을 A, B 구간으로 나누어서 쓰세요라고 했으니까 주된 말은 요거죠. 주된 에너지 원이라고 했으니까 주된 그렇죠?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0대 빵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항상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얘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주된 에너지원이 뭐냐? 주된 에너지원이 뭐냐? 우리 이렇게 언급을 했었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기출의 연속입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기출의 연속입니다. 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찾으셨나요? 기출의 연속입니다. 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육 통계 문제였고요. 체육 통계 문제
자, 분포의 모양을 물었고요. 두 번째는 편산도치를 물었고요. 자, 세 번째는 그 중에서 무엇을 물었냐면 자, 변동계수를 물었어요. 특히 물었던 건 요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문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남학생이라는 게 메인이어야 하고요. 중심 경향값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정적인 편포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중심 값을 기준으로 편포의 모양을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자, 비대칭 계수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자, 비대칭 계수라 함은 책에 있으니까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비대칭 계수라 함은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평균에서 중앙치를 빼야 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그 거리가 더 크냐 더 작냐를 확인했던 거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적인 편포라고 하는 건 우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 모르는 상태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무슨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최빈치가 되는 거고 이 중간이 그렇죠. 중앙치가 되는 거고 이게 평균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평균치가 중앙치보다 뭐한 값을 찾으면 돼요? 큰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편포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적 편포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만약에 이게 바뀌었다라고 하면 부적인 편포가 되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중앙치가 평균치보다 뭐 하게 되는 거? 더 큰 거 이걸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anyway 그런데 무슨 학생이라고요? 무슨 학생이라고요? 네, 남학생이라고요. 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남학생에서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빼고요. 요거랑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아이고 죄송해요. 얘와 얘는 무슨 치? 그렇죠. 집중 경향치가 되겠고요. 요건 무슨 치가 되는 겁니까? 편산도치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확인하면 되겠네요. 어느 게 더 큰 걸 찾으면 된다고요? 아이고. 어느 게 더 큰 걸 찾으면 된다고요? 평균치가 중앙치보다 큰 걸 찾으면 된다고요. 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얘는 이렇게 되고 같겠네요. 그러면 얘는 정적인 편포가 되겠고 얘는 부적인 편포가 되겠고 이 두 개는 정상분포 곡선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에 들어갈 명칭은 악력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분포가 편포 현상을 나타낼 때 그렇죠?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정적인 편포니까 자료가 왼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극단값의 영향을 덜 받는 중요한 단어는 요거였네요. 분산도의 측정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이라고 썼던 거예요? 네, 4분위 편차라고 썼던 거죠. 이것도 그냥 기출이었던 거잖아요. 이것도 그냥 기출이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대로 똑같이 기출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똑같다고요. 단 이건 부적 편포네요. 이해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어요? anyway. 자, 그래서 얘는 4분위 편차를 답으로 쓰셔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4분위 편차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4분위 편차라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문장을 제시한 겁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5교사와 윤교사는 남학생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프가 하나 더 있으니까 표가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죄송합니다. 윤교사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여기까지네요. 5교사 남학생이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여학생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찾으셨나요? 네. 여학생의 측정 결과에 분산도를 살펴보면 제자리 멀리뛰기 검사에 무엇이 가장 크대요? 표준 편차가 크고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의 표준 편차가 가장 작대요. 그래서 종목별 분산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학생을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그런데 그 다음 5교사의 이제 말이 핵심인 거죠. 요소 단위가 서로 다른 검사의 표준 편차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엇이 다르니까? 네, 평균이 다르니까.
측정 단위는 같더라도 평균치가 클수록 표준 편차도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석 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 상대적인 분산도를 나타내는 무엇을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변이계수를 쓰라는 거죠. 변이계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네요. 무엇을 1로 만드는 거예요? 평균을 똑같이 만드는 거죠. 평균 1을 중심으로 누가 더 퍼져 있는지 그걸 상대적인 분산도라고 표현한다라고 언급했었으니까. 이해하십니까? 이걸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면 시험장 가면 이게 또 헷갈려요. 분자와 분모가.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이해하고 외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평균분의 표준 편차라고 했으니까 20분의 4가 될 것이고요. 이건 10분의 2가 될 것이고요. 이건 180 아니다. 맞죠? 10분의 2가 되는 거고 얘는 150분의 15가 될 것이고 얘는 30분의 9가 되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네.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5분의 1이니까 0.2가 되겠고요. 이거 0.2가 되겠고요. 이거는 0.1이 되겠고요. 얘는 0.3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30%, 얘는 10%, 20%, 20%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 쓰라고 했냐면 변이계수가 가장 큰 검사 항목과 가장 작은 검사 항목을 계산한 값을 각각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 요거 쓰시면 되고 요거 쓰시면 되겠네요. 단! 계수의 값은 무엇으로 나타내랍니까? 백분율. 그러면 30%, 10%라고 제시하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요거랑 쓰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됐어요. 변이계수의 의미가 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변이계수의 의미가 더 뭐냐?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여학생은 4개의 검사 종목 중에 즉 왕복 오래 달리기가 무슨 차가 가장 큰 거예요? 변산도치가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요. 제자리 멀리뛰기는 뭐 하는 겁니까? 변산도치가 제일 작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네요. 얘는 여학생으로만 보자면 이질적인 집단이고요. 이렇게 보면 동질적인 집단이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2교시의 마지막. 자, 역학 문제예요. 자, 이 역학 문제는 무엇을 냈냐면 자, 지뢰의 법칙을 냈고요. 그 다음에요. 뉴턴의 운동법칙을 출제하셨어요. 그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서 몇 번째 걸 냈냐면 세 번째 걸 출제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는 같지만 방향은 서로 뭐한 거? 반대인 거를 찾아야 됩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제가 출제했다고 저를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시던데 칭찬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송합니다만 다 줬어요. 다 줬어요. 그냥 이거 연결하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봅시다. 물 갈퀴가 뭐래요? 축. 그 다음에요. 노 손잡이가 뭐래요? 힘.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받침점이네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몇 종질이에요? 받침점? 저항점이네요. 얘는.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얘는 몇 종질이에요? 당연히 2종질이죠. 그럼 2종질의 특성을 쓰래요. 2종질의 특성을 쓰랍니다. 근데 특성을 쓰는데 무엇과 무엇을 측면을 쓰래요? 힘과 거리의 측면을 쓰래요. 그럼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무슨 팔이 더 긴 거예요? 힘팔이 저항팔보다 큰 거니까 어디에서 이득을 보는 겁니까? 네, 힘에서 이득을 봅니다. 어디에서는 손해를 봅니까? 네, 운동 속도와 운동 거리에서 손해를 봅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처럼 그 다음에는 저는 땡땡땡 지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지금 지뢰를 보고자 하는 관점이 서로 좀 다른 거네요. 그쵸? 자, 그래서 또 똑같이 줬어요. 축, 어디 갔습니까? 힘, 그 다음에요. 저항,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거 몇 종지뢰냐고. 죄송해요. 이제 지울게요. 여기를 축으로 줬으니까. 몇 종지뢰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1종지뢰겠네요. 안 봐도. 됐습니까? 너무 많은 힌트를 주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점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예요. 두 개가 서로 똑같이 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는 회전하지 않고요. 그냥 일직선으로 가요.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짝힘이 0이 아니에요. 이건. 이해하셨나요? anyway. 자, 그렇게 진행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메인이 뭐냐면 주어예요. 누가 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당길 때예요. 자, 당긴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이 6시에서 12시 방향으로 당긴 거네요. 그러면 이 노 물갈퀴는 이렇게 오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노 물갈퀴는 물에 몇 시 방향으로 작용을 하냐면 6시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그럼 반대로 물은 몇 시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네, 12시 방향으로 작용하죠. 됐어요? 그러면 노 물갈퀴가 물에 작용한 건 작용력이라고 한다고 하면 얘는 반작용력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합력의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물이라고 했으니까 물이 노 물갈퀴라고 합니까? 물갈퀴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노가 물이 얘는 12시가 되는 거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건 6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배 이동 방향은 어디입니까? 그냥 당기는 거니까. 그렇죠? 당기는 거니까 당연히 몇 시 방향입니까? 12시 방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걸 맞추려면 죄송합니다만 이런 사례들 한 번이라도 모의고사나 이런 거에 보실 때 있었나요? 없었어요. 역학 문제는 다시 말하지만 사고를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사고를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적용된 개념, 즉 명확한 개념을 그 사례에 그 상황에 적용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anyway.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풀어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됐어요? anyway. 자, 그렇게 보시면 2교시 문항이 끝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뭐 특별하게 계산을 해내거나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변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문항은 좀 변별이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판단을 합니다. 됐어요? 됐나요?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왜 이렇게 출제했는가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번부터 12번까지의 공통점은 무엇 위주로 출제를 한 거라고요? 네, 기출 중심으로 출제를 한 거라고요.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2교시에는 한 문항밖에 없어요. 즉 1점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2교시 2번 그 선언 썼던 거, 브라이튼 선언 썼던 거 그거 한 문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출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40점 중에 1점 빼고 즉 39점이 기출이란 뜻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게 중요한가요? 아니요. 됐나요? anyway. 자, 3교시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건 저는 운동생리학이라고 구분을 했는데 뭐 트레이닝이라고 구분을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엇을 출제하셨냐면 처방 내용을 출제했고요. 값을 쓰래요. 우리 흔히 말하는 무슨 문제예요? 그렇죠. 계산하는 문제죠. 계산하는 문제죠. 그렇죠? 자, 근데 무엇을 계산해야 되냐면 매치를 계산해야 되고요. 자, 그람을 계산해야 돼요. 그람을 먼저 할게요. 좀 쉬우니까. 자, 그람을 먼저 확인하면 그람은 요걸 가지고 맞추셨어야 해요. 자, 요걸 가지고 맞추셨어야 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체내에 지방 조직이 소비될 때 발생하는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 퍼 그람이래요? 7.7 킬로칼로리 퍼 그람이라고 하는 거니까 토탈 주당 에너지는 얼마예요? 69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당이라고 설명했으니까 그냥 나누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나누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90이 나올 거예요. 90g이라고 써야 하는 거니까. 됐어요? 됐습니까? 그냥 이건 나누시면 되는 문제. 자, 그런데 자, 변별이 됐던 문제는 요거예요. 근데 무엇을 잘 보셔야 하냐면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주당 운동 빈도. 몇 번 했답니까? 3번 했대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하루치의 운동 강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운동 강도는 1일치예요. 1일치.
이것도 마찬가지 일일치.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anyway. 자, 그런데 계산한 값이 얼마랍니까? 630kcal래요. 됐어요? 그럼 하루는 얼마예요? 하루. 일주일에 3번 했으니까. 그 630을 얼마로 나눠야 합니까? 네, 3으로 나눠야죠. 그러면 하루에 소비되는 킬로칼로리는 얼마예요? 네, 210kcal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자, 우리가 확인했던 바대로, 그쵸? 맞는데.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냥 거꾸로 가시면 된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거 우리 흔히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체중당 분당 뺐습니다. 일부러 그냥 가볍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이걸 자 이렇게 바꾸는 훈련을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값에다가 곱하기 뭐부터 한다고요? 체중부터 한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엇이 남을 거냐면 자, 이게 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무엇을 또 곱하냐면 시간을 곱해요. 그럼 뭐가 남을 거냐면 밀리리터만 남아요. 그 밀리리터에다가 얼마를 곱하냐면 1000분의 1을 곱해요. 그럼 뭐가 남을 거냐면 리터가 남을 거예요. 그 리터를 죄송합니다. 그 리터를 5를 곱해요. 그럼 뭐가 될 거냐면 킬로칼로리가 돼요. 자, 이 과정을 거꾸로 갈 거예요. 얘를 얘로 바꾸고요. 얘를 얘로 바꾸고요. 얘를 얘로 바꾸고요. 얘를 얘로 바꿀 거예요. 거꾸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리터를 킬로칼로리로 바꿀 때 얼마로 곱했습니까? 5를 곱했으면 킬로칼로리를 리터로 바꿀 때에는 곱하기 5가 아니라 곱하기 5분의 1 하시면 돼요. 즉 나누기 5를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갈 때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곱하기 1000분의 1이 아니라 얼마를 합니까? 곱하기 1000. 마찬가지 곱하기 운동시간분의 1. 즉 운동시간으로 나누면 되고요. 체중으로 나누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역순으로 가는 거니까.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곱하기는 다 나누기.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얼마의 킬로칼로리였냐면 210kcal예요. 일단 뭘로 바꿔주고 싶어요? 리터로 바꿔주고 싶어요. 됐어요? 그럼 얼마로 나눈다고요? 5분의 1로 곱하라고요. 5로 나누어도 되고요. 그러면 210 곱하기 자 5분의 1 됐습니까? 자, 그러면 42리터가 나올 거예요. 그 42리터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한다고요? 1000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단위가 밀리리터가 될 거예요. 됐어요? 자, 곱하기 뭐 할 거라고요? 운동 시간 분의 1, 즉 나눌 거란 뜻이에요. 자, 이 얘기인즉슨 운동 시간으로 나눈다는 거니까. 그러면 운동 시간이 얼마입니까? 운동 시간이 50분인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죄송해요. 50으로 나누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씁시다. 50 됐습니까? 그러면 42,000 곱하기 50분의 1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840이 나올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밀리리터 퍼 미니츠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거기에다가 다시 얼마 분의 1을 곱할 거라고요? 네, 다시 체중분의 1을 곱할 거예요. 자, 체중이 얼마냐면 체중이 얼마예요? 체중이 60이네요. 체중이 60이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840 곱하기 60분의 1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4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단위를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밀리리터 퍼 킬로그램 퍼 미니츠가 됐네요. 됐어요? 됐어요? 자, 이 얘기인 즉슨 무엇과 무엇이 다 더해져 있는 값? 그렇죠. 순과 안정이 다 더해져 있는 값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얘는 이렇게 쓰면 또 헷갈리겠다. 이 값은 총의 값인 거니까 됐나요?
됐어요. anyway. 그래서 이걸 무엇으로 이제 나눌 거예요? 네. 안정시로 나눌 거예요. 그럼 안정시는 몇 매치냐? 1매치예요. 됐어요? 그럼 다시 갈게요. 14를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걸 얼마로 나눕니까? 네, 3.5로 나누어요. 그러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4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몇 매치? 4매치예요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셨어요? anyway. 즉 다시 말하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매번 패턴했던 이렇게 나왔던 걸 이번엔 이렇게 거꾸로 문제를 풀었던 거예요. 즉 이렇게 풀었던 걸 이번엔 이렇게 주셨던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됐던 문제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4라고 쓰면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아이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쵸? 자, 우리 이런 문제 풀어봤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런 문제도 풀어봤어요. 21년도 문제 중에 똑같은 문제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우리 풀어봤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됐던 겁니다. 이렇게 그쵸? 자, 아이고 자, 그 다음 역학 문제고요. 자, 유체 저항을 물어봤던 문제 중에 하나이죠. 그렇죠? 그 유체 저항 중에서도 무엇을 물어봤냐면 회전에 의한 양력을 물어보고 있죠. 됐나요? anyway. 자, 그래서 배구 서브로 물어보고 있고요. 물어보는 건 방향과 명칭을 쓰래요. 방향을 쓰래요. 방향. 그러면 양력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다른 관점으로 보면 무엇과 수직 관계? 그렇죠. 항력과 수직 관계. 그러면 항력만 잘 찾으시면 되겠네요. 항력 방향과 얘는 수직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니까. 찾으셨습니까? anyway. 자, 그래서 확인한 바대로 탑스핀이 걸렸어요. 마그누스 효과에 의해서 코트 안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탑스핀이 걸린 공이 4시 방향으로 뭐 하고 있답니까? 이동하고 있대요. 그러면 얘가 이동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는 거니까 항력은 이렇게 작용하겠네요. 됐어요? 그럼 이거랑 90도로 관계를 띠고 있는 건 이렇게 되고 있네요. 자, 왜요? 요게 몇 도예요? 30. 요거 몇 도예요? 30. 요거 몇 도예요? 30. 그러면 요건 몇 도입니까? 90. 됐어요? 그럼 얘도 90. 됐어요? 그럼 얘는 무슨 방향? 네, 양력의 방향입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됐나요? 됐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똑같잖아요. 우리 맨날 이렇게 줘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디로 갑니까? 그럼 6시 방향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anyway. 근데 그걸 이렇게 살짝 튼 거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안 준다니까요. 절대 같이 안 줘요. anyway. 자, 배구공은 그럼 이 배구공이 물체란 뜻이네요. 물체. 일반적으로 이동 방향의 반대편인 반대편의 유체 흐름의 한 종류래요. 반대편이래요. 반대편. 땡땡땡이 발생합니다. 이렇게까지는 힌트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 더 주셨어요. 압력이 낮은 지역이 생성돼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압력이 낮은 지역이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항적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의 속도가 감소합니다 라고 우리 확인했던 거라고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지역은 그 종류의 즉 유체 흐름의 종류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썼던 거예요? 난류라고 썼던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anyway. 자, 그래서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12시, 9시. 이해하십니까? anyway. 자, 똑같잖아요. 고압, 저압 이렇게 가는 거니까. 됐어요? 회전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니까. 걸려야 하는 거니까 회전의 방향을. 그래서 그렇게 확인했던 거고. 유체 흐름의 종류에는 충류라는 게 있고 난류라는 게 있습니다. 충류는 앞과 뒤에 압력차가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렇죠? 난류라고 하는 건 불규칙해요. 그래서 앞쪽과 뒤쪽의 압력차가 커집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은 지역, 압력이 낮은 지역 여기가
여기가 압력이 높은 지역, 이쪽이 압력이 낮은 지역이니까 이 물체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공기의 흐름, 즉 저항, 유체의 저항이 생기는 거니까 얘는 비행거리가 작아집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그렇게 우리 봤던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날유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교수 이론을 낸 문제고요. 하나는 자, 체육교육 탐구를 낸 문제죠. 얘는 자, 교수 기능의 발달 단계를 낸 거고요. 두 번째는 학습자 관리 방법을 낸 거고, 그 학습자 관리 방법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 수정 기법을 주신 거고요. 자, 체육교육 탐구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아마 이걸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내신 것 같아요. 느낌상.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확인했으니까. 자, 그럼 갈게요. 자, 여기서 배운 것처럼 이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도 그냥 기출인 거니까. 교수 기능의 발달 단계의 명칭을 쓰십시오 라고 했으니까 보여드리면 교수 기능의 발달 단계 그냥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수업 중에 사용한 거 다시 들어봅시다. 뭐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교수 기능의 연습법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져왔네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건 그러면 여기는 자, 왜 초기 곤란 단계냐? 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쉬웠어요. 상호작용하는 게 낯설고 아직 어색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자, 초기 곤란 단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그런지를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왜 자꾸 초기 곤란 단계라고 확인하는지. 그래서 그런 다음에 넘어갑니다. 학습과제 기능을 개발하고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과제를 개발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건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관리의 학습자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기합니다. 언더라인 쳐야 될 건 요거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환경의 안정성에 따라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됩니까? 네, 폐쇄하고요. 그 다음에요, 개방으로 우리는 나뉘는 거네요. 그러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투와 달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달리라는 말에 포인트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드리블은 당연히 무엇이 되는 겁니까? 네, 개방 운동 기능이에요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농구 드리블을 발달적 분석에 의해서 개발한 과제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anyway, 그래서 기능 향상이라는 공통된 목적은 있지만 과제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개발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모르겠어요. 이걸 왜 이렇게 주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쵸? 그러면 폐쇄 운동 기능일 때, 개방 운동 기능일 때 학습 과제를 개발할 때 유의해야 될 게 서로 다르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손을 누르듯이 드리블 한다라는 과제를 보니까, 그쵸? 어디에 좀 더 맞춰야 하냐면 질적인 측면, 과제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를 조금 강조하시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그냥 예상을 합니다. 제가 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이 문장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답을 저는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왜 그러냐면 농구의 자유투라고 하는 건 보시는 바와 같이 폐쇄 회로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이란다. 폐쇄 운동 기술이기 때문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명확해요. 그래서 얘는 결과적인 측면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얘는 그렇죠? 과정적인 측면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과가 어떤 게 결과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모르니까. 아마 이걸 의도하고 출제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달라야 합니다라는 걸 설명했던 것 같아요.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anyway,
그래서 얘는 결과적인 측면, 얘는 과정적인 측면. 그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폼이나 자세에 초점을 두고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닌가? 거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가르치는 게 적합하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행동 수정을 공식화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공식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고, 행동을 정의하고 보상을 결정한 다음에 수반성을 확립합니다. 그래서 행동의 공표라는 확인하는 방법과 조금 한 차원 높인, 즉 업그레이드된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자, 이것과 이걸 비교하고 있죠. 얘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했네요. 공표는 교사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행동에 대한 계약은 둘이 뭐 해야 되는 거? 계약해야 되는 거. 둘이 서명해야 되는 거. 그래서 오죽 중요하면 여기에 이런 게 있었겠냐고요. 2016년도 시험 문제에서.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Anyway. 그래서 여기에서도 서명해야 한다라는 말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요. 한 차원 향상된 단계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행동계약이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Anyway. 잠깐 쉬었다가 몇 번입니까? 4번부터 다시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